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계속 오르고요. 국채 수익률은 우려감이 높아질 만큼 높아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향방이 갈라질까요?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국채 수익률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예상 밖으로 아주 강세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까지는 일단 상승 마인드가 있었지만 지난주에 벌써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상승은 안 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지표에서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채 금리가 3.16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차트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정말 빠지면 얼마나 빠질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홀로 상승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나홀로 상승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들은 거의 하락하는 분위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6포인트 정도 빠졌죠. 제가 어저께 더 이상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안 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고 난데 벌써 한 50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미국 시장이 정말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 호황을 누리는 것이 항상 보면 주가는 먼저 꺾이면서 호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을 우리가 100% 믿어야 할 거냐에 대해서 본다면 좀 더 봐야 되겠다.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가질 마음이 없습니다. 좀 어느 정도 고점을 좀 더 올라왔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아마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음봉이 다시 나오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 제가 아마 돌파하고 내려왔는데 이 정도 공간이 조금 있는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딱 메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치를 한번 슈팅을 들어갔다 다시 회귀했다가 다시 목표치가 왔다는 것은 누군가 물량을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멕시코하고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은 합의를 봤죠. 그래서 USMCA라 그래서 북미 무역 협정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딱 남아 있는데 그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예측을 할 것 같아요.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국채 매도 쪽으로 방향을 합니다. 국채 매도를 하게 되면 연준에서도 국채 매도를 같이 가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물량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 통화에 상당한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 3.16이 이걸 믿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절대 저는 이거는 이 3.16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얘기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많이 올랐는데 내리면 정말 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차트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일단 상승을 접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태에서 약간 올라왔지만 상승으로 전환했냐 다시 바꾸냐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그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료가 숨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만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다. 이율배반적인 상승이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은 부메랑으로 미국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에서 미국 관광객들 미국으로 관광하는 걸 많이 줄이고 있죠. 미국 기업에 대해서 리콜 결정을 하고 있죠. 계속 이게 분쟁이 커지면 결국에는 미국이 버티겠느냐? 안 그럽니다. 고용이 안 좋아집니다. 결국은 안 좋아지고 시간이 끄면 끌수록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상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이율배반적인 상승이 아닐까.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미국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죠. 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형성했죠. 제가 아마 유가에 대해서는 아마 100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빠질 때 다시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을 조절이 실패가 된 거죠. 거기에 미국이 숨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최대 산유국인데,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셰일 오일 나오다가 이 유가가 빠지면서 도산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다 살리면서 세계 산유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베네수엘라의 어떤 문제된 것을 계속 관망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유가의 상승이 미국 시장을 많이 끌어올린 건 사실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얼마나 갔을까, 지금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목표치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가를 보시면 이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선 하나 그어놨어요. 이게 86불입니다. 이게 지금 그 브렌트유는 84불 넘었어요. 근데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 굉장히 많죠. 이것 때문에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하고 올해도 말하고 정유주 관심 많이 가져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유주가 지금 많이 올라서고 있죠. 근데 아직도 시세 분출이 안 나온 겁니다. 아직도 이만큼의 유가 상승이 남아있는데 현재 76불이니까 86불, 10불 남았죠. 10불이면 뭐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항상 주가, 미국 시장이 더 오르는 이유도 뭐냐면 마지막에 오를 때 많이 오르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요 음봉일 때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이 밑으로는 안 간다. 결국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유가가 지금 상승이 정말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거로 해서 미국 시장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유가 자체로 본다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먼저 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시 뷰를 가져간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처로서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으로 본다면은 이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쭉 뻗어갈 자리가 남아있는 일목균형표의 차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차트상으로 본다면 유가는 아직도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아까 제가 잠깐 대체 투자처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개인 투자가들이 원유를 팔고 금을 삽니다. 이게 제가 원유 파는 거는 이익이 났으니까 팔았다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꼭지점이 더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팔겠죠. 근데 금 저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일단 진짜 똑똑한 개미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좋게 봤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뭐 인플레이션 오르면 당연히 금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상황.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정말 금이 시작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요. 유가도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간다면 결국 반대로 대체 투자처. 혹시 모를 해지를 걸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원자재에서는 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보는데 저는 금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근데 이거 하나는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금을 산다? 얼마나 이게 시장이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사실 금 투자 안 합니다. 어떤 뭐 큰 자산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관이라 사는데 이 자리가 지금 금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에서 보시면 하반경 지점을 두 번을 만들어주고 양봉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과거로 보면 이 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점. 여기서부터 한 번 올랐다가 무너졌다 이렇게 됐는데 재미난 건 요 고점이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무너지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이걸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금이 한번 시세를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건 결국 위험자산이 위기가 봉착하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립니다. 잠깐 얘기만 드리자면 국내 시장 아직 하락의 조정이 마무리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리 싸움에서 시장이 약간 무너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매집에 대한 기회 얘기해 주셨고 주식은 심리에 조금 무너진 상황, 그래서 좀 더 하락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의견 오늘 김동수의 인사이트에서 ICG보로 여기까지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잘 가고 있지만 국채 금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오르고 우리 국내 증시가 나흘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고 있는데 오후까지 좀 방어 잘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